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노동시장 과열 마침내 식나. 주말에 있었던 뉴스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캐나다 노동시장 마침내 과열을 식는 건가? 자, 실업률 9개월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고요. 경기 침체 속단은 아직 이르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여전하다. 뭐 그 저번 주에 한번 올렸죠. 7월 달에부터 다시 한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 시장이 워낙 좋고 경기도 사실상 좋기는 좋은데 이제 그 신호가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조금 나오는다는 얘기인 거죠. 실업률이 전달 대비 0.2%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5.0%였는데 이제 5.2%가 기록이 된 거죠. 그 17,000개가 잡이 줄면서 0.1%가 감소하면서 원래는 또 늘어날 거다 얘기는 했는데 그 전문가 예상이 이제 빗나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난 9월부터 4월까지 36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36만 개가 일자리가 추가됐다. 이거 정말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고용시장은 정말 뜨거웠었고 그러나 실업률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르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뭐 RBC의 뭐 젠슨 경제학자는 일자리 수가 고작 한 달 하락했다고 고용 동향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현재 고용 시장은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과열되고 있다. 그 CIBC에서도 통계청의 이번 보고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중앙은행을 설득하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짧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난주도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7월 달에 또 올린다. 정말 저 같은 사람 정말 너무 힘든데 그래도 버틸 여력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그전 론을 5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다가 그 원금도 조금씩 갚으면서 이자도 갚고 사채까지 제가 버텼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한 4, 5개를 버텼어요. 근데 빚을 다 갚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사채밖에 안 남은 상태라 지금 만약에 제가 최악의 경우로 가더라도 그 론 5개를 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버틸 수는 있다. 얼마까지 버틸 것인가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리어블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계속 이제 이자를 매기가 힘든 상황에서 요즘 잡까지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이제 풀타임을 뛰는데 저희 집처럼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일을 못 하게 됐다. 저희 집사람도 일을 좀 조금 못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주변에 돈을 꾸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론을 많이 내놓고 이걸 다시 쓰든지 근데 그 나중에도 갚을 때 엄청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드러나는 건 아닌 거 보니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나도 더 이상 뭐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 많이 듭니다. 자, 지역별로는 온타리오, 노바스코시아에서 노동시장 부진이 눈에 띄었지만 자, BC 우리가 살고 있는 BC주의 경우에는 자 1,400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정규 평균보다 5%를 낮은 5%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여러분 그 BC주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BC주의 사람이 몰리는 이유 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도시들이 있고 또 많은 잡들이 있고 거기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무색하게 만드는 주가 BC주입니다. 네, 모기지 대출자 이자 갚느라 허리가 이미 휘었죠. 휘어서 지금 꺾어 들어가고 있다가 언제까지 휠 것인가. 이만큼 꺾어서 더 이상 쉴 자리가 없다 생각했지만 거기서 더 꺾일 수 있나 봐요. 그죠? 이번 주에 금리 오르자 시중금리 줄줄이 인상, 은행들이 시중금리를 줄줄이 인상했다. 자, 모기지 변동금리 6.05%.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쓰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고정금리는 5.5%를 찍을 것 같다. 네,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전에도 비쌌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정이 됐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 선에 맞게 샀는데 만약 금리가 더 오르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요즘은 금리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문도 봤고 그런 경제학자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고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금리가 지금 주택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나는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ratehub.ca에서는 2월 모기지 대출 받은 주택 보유자 중 25.6%, 4분의 1이죠. 변동금리 이용자로 아직도 변동금리를 내네요. 대다수는 원리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전액 이자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자만 완전히 다 내버린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자하고 원금까지 내버리면 이제 힘드니까 아예 그냥 이자만 내겠다. 이런 옵션이 있었나요? 저 잘 모르는데. 근데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저기 좀 변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도 좀 너무 빡빡하면 그냥 이자만 내는 걸로 당분간 바꿔서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뭐 그냥 그냥 이를 악물고 살만 하니까 살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5년 고정 모기지 금리의 경우는 현재 5%로, 네, 2019년 2.5%. 와, 2019년 2.5%였대요, 세상에. 저거는 거의 이자율이 2.5%면 그 물가가 대개 3%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이자율보다 물가보다 싼 이자율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이제 공짜 돈이었다. 프리 머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프리는 아니지만 그냥 금리보다 싸니까 저걸로 투자했으면 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 머니다. 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좀 자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5년 금리로 25년 상한 구조 5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현재 매달 2,239불을 내는데, 만약 갱신을 해서 그때 2.5%였잖아요. 5.5%가 되면은 세상에 월 지급액이 2,896불, 뭐 그래봤자 700불 정도 내는 거네요. 전 1,000불 이상 더 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적게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들다. 이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집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럼에도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용기 있는 선택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이거를 뭐 포기하지 않는 한, 중간에 망가지지 않는 한 5년 뒤에 7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는 굉장한 어떤 자산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또 모기지가 올라가고 집값이 앞으로도 이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떨어진다 해서 그런 걱정은 특별히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벼랑 끝 자영업자 다가오는 CEB의 상한일에 벌벌. 이 얘기는 지금 몇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CEB라고 우리가 팬데믹 때 정부에서 이제 거의 무료로 몇 년 동안 이자도 갚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준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안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시주 기업에 4만 곳이 지금 폐업 위기에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갚을 여유가 없고 내년까지 연장 촉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거 그 사람들을 물론 비난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돈이 있어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보면은 이런 목감도 치면은 결국 정부에서도 더 유예하다 탕감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좀 없애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으면 바보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가 참 나이 먹어 보니까 저런 것도 정직하게 그냥 이렇게 했어야지 생각하는데, 저도 나이 먹고 저도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경제 위기가 해서 공짜 돈을 준다.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될 거예요. 무조건 받고 이런 갚을 때가 오면 일단 무조건 갚지 말고 버티기. 아니 이게 잘 받아서 잘 갚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확하게 받고 갚을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 몇 번이 그랬잖아요. 정부에서도 개인들한테 줬던 거 유예시키다가 탕감시킨 쪽도 있고,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런 똑같은 패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내가 자영업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긴 드네요. 어쨌든 뭐 지금 생각도 뭐 어쨌든 무조건 받고 버티다가 그래도 무조건 갚아 그러면 조금씩 갚고, 그죠? 그러다가 또 탕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깎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입장이다. 자, 최저임금도 올랐고 인플레이션에 지금 마진이 줄어들었죠. 그죠? 특히 제가 많이 보면 스시집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던데, 스시에 들어가는 메뉴들이 좀 원료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진이 줄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좀 여러 가지 악재가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전쟁 얘기인데요. 이거는 딴 얘기 할 게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며칠 반격을 했죠. 그때 탱크도 받고 장갑차도 막 미군한테 받고 뭐 나토한테도 받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장갑차를 16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터진 거죠. 이런 장갑차 한 거죠. 근데 이걸 16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탱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주요한 이동 수단인데 이걸 16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6개월 동안 아무래도 이제 근데 몇 개 마을을 탈환하는데 16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저도 이제 군대 육군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 장갑차를 저도 타본 적은 있어요. 저는 이제 보병 사단 다른 일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여기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장갑차를 이동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포병의 지원과 공군력이 장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나토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 F-16 이제 지원해 달라 공군 제공권을 장악해 달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 영토를 빨리빨리 뺏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도 할 수 있고 나토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공권을 장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분명히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신호는 작년부터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도 전쟁을 제가 볼 때는 끝낼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뭐 나토도 없고 유럽도 없고 지금 어느 누구도 전쟁을 쉽게 빨리 끝낼 이유는 없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소위 말 오페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없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도 기름값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거기 곡물 가격 오르면 또 곡물 회사들 미국의 대형 전 세계적인 아주 곡물 가격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돈을 벌죠. 그리고 저렇게 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타깝다. 이런 비싼 장갑차 잃어버렸을까? 저 어느 기업은 좋아할까요? 또 그 군수업체들은 좋아하겠죠. 왜 더 팔 수 있으니까. 아, 옛날 브래들리 장갑 이런 결함이 있었네.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었어. 최첨단의 무기를 또 팔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분명히 종전의 신호가 몇 번 나왔는데 그때 그걸 넘겨버리니까 이제는 또 종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어졌고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전쟁은 어떤 정말 큰 비즈니스의 어떤 장이라고 제가 많은 이제 책들을 보면서 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좀 보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대략 살펴본 경제 뉴스와 여러 가지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